안녕하세요. 성심리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김보현입니다. 오늘은 제1강 성적 본능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 본능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인간에게 대해서 기본적인 본능 욕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심리 상담사나 이러한 데서 인간의 기본 욕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의 기본 욕구가 3대 욕에 속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식욕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면욕이라고 이야기하는 잠자는 거. 그 잠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성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식욕하고 수면욕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결핍이 되거나 하면은 인간의 목숨과도 어떻게 해요? 치명적일 수도 있더라. 그러나 성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목숨과는 어떻게 해요? 별개로 보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살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남한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전가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하나의 문제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심리 상담사를 배움으로써 올바른 성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의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담사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의 역할. 왜냐하면은 성심리 상담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응용심리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상담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총체적인 하나의 부분을 떼어온 거기 때문에 응용심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밑바탕에는 심리학이 깔려져 있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성상담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무엇도 성교육도 같이 와야 된다라는 것도 하면서 이 1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사회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적 사회화는 사회화를 거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인지 이러한 것들이 누구 때문에요? 사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될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성적 사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성적 사회화를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배우더라. 그럼 이 학습은 누구에 의해서 익혀지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바로 누구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부모더라. 그리고 그 부모여서 그것이 조금 더 넓게 나가면은 가족이 되겠고 그것이 조금 더 넓게 나가면은 아이에 대한 또래 친구들, 그 또래 친구들을 어디에서 만난다? 학교에서 만나더라.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사회화를 거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성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무엇을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재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바로 성적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성적 사회화는요, 무엇에 따라서요?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죠. 왜? 각자가 갖고 있는 나라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행동 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가 다를 수 있대더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문화권이나 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성태도와 행동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적 사회화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당연히 성적 사회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일단은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적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해봤더니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유아의 경우에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남자야. 나는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여자야. 나는 치마를 입으니까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성적 정체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 이러한 성적 정체감을 확립시키는 것, 이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 사회화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적절한 성인의 성 역할을 배우는 거.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적절한 성인의 성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아, 남자는 이렇구나, 여자는 이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성행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 바로 어디에서요? 바로 이제는 학교나 아니면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 표현의 상대성은요, 이 성적 표현의 상대성은 당연히 성의 태도나 표현에서 무엇을 개인차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개인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각각의 가정마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육 환경이 다르더라.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가부장적이냐 아니면 양성평등이냐에 따라서도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성적 사회화를 결정짓는 요소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속한 사회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개인이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우위적인 것을 자기한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적 표현의 상대성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사회의 영향에 미치는 대표적인 제도 4가지는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 만날 수 있는 건 무엇이더라? 가정이더라. 그래서 엄마, 아빠, 아니면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가장 미치는 영향이 바로 첫 번째 가정이더라. 성역할의 발달이 아동 초기에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쩌면은 이 성심리학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 우리 뭐 구순기라든지 학문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한 남근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거친다. 누가 이야기했죠? 프로이드였죠. 프로이드하고 이 성심리학하고는요, 어쩌면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비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도 프로이드고 이 성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들이 고착이 되면은 어렸을 때 뭐 구순기라든지 학문기라든지 남근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고착이 됐을 때는 하나의 어떻게 해요? 히스테리적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 그러면 이 프로이드가 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6세 이전에 어떻게 해요? 아동은 모든 것이 성인 이후의 것들이 다 결정이 난다. 무슨 이론이죠? 결정론적 시점을 가지고 있었죠.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아동 초기에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성 역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봤더니 아직까지도 무슨 문화예요?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 제도가 가부장적 제도와 남성 지배가 역시 마찬가지로 혼재하는 상황이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현대에 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크게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유교권 문화에서 남아있는 잔재들이 아직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성심리 상담을 할 때 보면은요, 무엇도 있냐면은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요,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유교 문화에 남아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담자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고정된 성 역할은 유아기의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 과정에서 습득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역시 자녀의 성 역할의 사회화에 기여를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 성 역할은 언제요? 유아기의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 과정에서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빠처럼 돼야지. 나는 엄마처럼 돼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성 역할의 구분이 가능해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콜버그는 우리 콜버그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보면은요. 도덕적 발달 이론이 떠오르시죠. 근데 콜버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남녀의 고정적 성 역할이 아동 발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의 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의 성이 무엇이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성차를 지각하게 되고 성별 고정관념을 획득하여서 동성의 사랑을 모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하나의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는 것이 뭐였냐면요. 미술심리입니다. 보면은요. 미술심리 때 한번 아이들한테요. 한 초등학교 3, 4학년 이전의 아이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무엇을요? 한번 사람을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일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 바로 동성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구요? 내가 남자이면은 아버지를 보면서 동일시하는 그 과정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 성적 본능의 표현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근데 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부모가 먼저 화끈거린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야, 너 그냥 다리에서 주워왔어. 아니면 엄마 아빠 그냥 손잡고 있었더니 너가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즘 시대에서는 전혀 안 맞겠죠. 보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 수준에 맞춰서 계속 끊임없이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성적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론의 문화가 분명히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야기 네가 아직 알 거 아니야. 아니면 아예 무관심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면 비언어적으로 이 조그마한 것이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아이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부터 아예 질문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거짓말로써 한다든지 아까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요 현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 아이가 훨씬 더 궁금증이 폭발하게 되더라. 그러면은 다른 또래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계속 알고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역할 발달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유아 초기에 부모 자녀 관계에 성역할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누구요? 프로이드의 결정론적 시점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부모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다고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기대도 달리하고 성적 사회화에 따라서 남자는 듬직해야 되고 뭐 책임감이 강해야 되고 머리를 짧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성적 사회화 과정을 거치더라. 기대하는 욕구들이 서로가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리하여 여성이 여전히 사적인 영역 속에 국한되며 인생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도 어떻게 해요? 뭐 교과서라든지 바뀌려고 많이 노력은 하죠. 보면은요. 교과서 내에서도 어떻죠? 보면은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육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양성성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다음에 이제는 학교죠. 왜? 아이가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요. 사회화를 시킬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이제는 부모를 넘어서서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그 다음의 장이 바로 학교더라. 그래서 이미 고정된 성 역할은 누구였죠? 부모였죠. 그래서 부모가 강화와 훈련이 가정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학교로 보내졌을 때 아이가 여자 화장실을 가고 남자 화장실을 가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두 번째 게 중요하겠죠.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환경, 성적 태도, 행동 발달에 큰 영향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 역할의 사회화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정형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정형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무엇을요? 편견을 낳을 수 있더라. 왜? 성 역할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은 남성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며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 그러나 여성은 덜 중요하며 소비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남성의 호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교과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무엇을요? 성차별을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을 나타내게 돼서 이 성차별은 결국에는 무엇을요? 차별은 우리가 심리상담에서 무엇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그 다음에는요, 혐오를 낳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고 함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현대 시대에서는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 중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정과 학교를 떼어놨을 때는요. 우리가 쉽게 보는 TV나 아니면 요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 하나의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매체이더라. 그래서 방송이나 아니면은 인쇄, 광고물, 인터넷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은요. 그러나 이 적나라한 게 무엇을요? 사실만을 전달해 주는 것만 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의 편협된 사고로서 가게 될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했었던 어떻게 해요? 성행위라든지 낙태라든지 성폭력 정보를 끊임없이 계속 내보내는 거죠. 보면은요. 그럼 여과 없이 계속 내보낸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제대로 서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편협된 사고나 아니면 일방적 사고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대중매체도 제작자나 아니면 언론인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시청자의 독자의 객관성을 잃게 하고 성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을 중요한 영향력을 형성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상은 역시 마찬가지로요. 교과서나 똑같다는 거죠. 보면은요.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남성적은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그려지더라.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보낸 것 뿐인데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더라. 그 고정관념이 바로 무엇을요? 성차별을 낳고 그 성차별이 혐오를 낳을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현대산업사회에는요,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여성의 역할은 지금 뭐 직장 다니고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너무나도 많죠. 그러한 것들을 따지다 보면은 여성의 역할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의 내용과 형식 제도는 정통적 성고정관념에 의해서 여성의 능력과 역할을 소극적으로 아직까지도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바뀌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위치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조속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태도의 구분이 명확히 양분되지 않은 무엇을요? 양성적 사회화를 시킬 필요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또한 성 역할의 사회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성 역할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가 필요한 이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어쩌면은 이제는요. 가장 큰 세 가지 영역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였고 세 번째는 방송이었고 이제는요. 영적인 존재로 가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종교적으로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도 나한테 성적 사회화에 영향을 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는 모든 성행위를 어떻게 해요? 결혼관계,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의 관계로서 묶어놓고 그것을만 허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유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뿌리 짙게 잡혀 있는 것으로서 남존여비 문화 아니면은요. 가부장적 제도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양성평등이다, 인권이다, 언론의 자유여서 보수적인 성태도가 수그러들더라. 이 보수적 성태도가 수그러드는 것은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간통죄가 있을 수 있겠죠. 간통죄 폐지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알고 싶은 성욕구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 지금 계속 담당을 해주고 있다? 하나의 매체가 담당을 해주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결혼관계 이외에 어떻게 해요? 성행동도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요? 혼전, 성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근대 사회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개방적으로 지금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사회적 가치, 기준, 규범에 개의치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의 의미를 보시면은 인간, 인성 또는 전인적 인간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인재는 어떻게 해요? 성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로만 구분짓지도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너 남자야 여자야 아니면 태어났을 때 바로 성별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의 섹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 성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요. 하나의 행동과학적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의 젠더겠죠. 젠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성적 사회화를 이야기하겠죠. 남성이 해야 되는 역할, 여성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특성과 역할을 상징해 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의 이제는 인격적 성의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섹슈얼리티가 있겠죠. 보면은요. 그래서 이 섹슈얼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무엇을요? 하나의 섹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의 젠더를 합친 것을 우리가 포괄하면서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섹슈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섹슈얼리티에는 이제 무엇도 포함이 된다고요? 인간에 대한 태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섹슈얼리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에 빠지지 않는 것은요. 바로 이제는 정체성이겠죠. 그래서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해요? 여자로 되고 싶다? 아니면 여자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시점이 이제는 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섹슈얼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이야기하겠죠. 보면은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개인의 성별을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젠더 아이덴티티는요. 어떻게 해요? 사회 문화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다 보니까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젠더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섹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회 문화권에서의 젠더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용어를 포괄적으로서 무엇을요? 신념이나 태도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포함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까지 해서 이렇게 성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동양에서의 성의 의미를 보면은 동양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동양은요. 그냥 하나의 어떻게 해요? 합쳐버리는 거죠. 섹스든 아니면 젠더든 너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다움을 가르쳐 주는 거고 너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여성다움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동양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그냥 성으로서 번역이 됩니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색이라는 말도 쓰면서요. 이 색을 어떻게 해요? 색계 이러한 식으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의 성쾌락이라든지 성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을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섹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성을 무엇으로요? 몸과 마음의 합일로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성행동과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 그 자체를 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는요. 인간이 신에게 대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보면은요. 이 아리스토파네스에서요. 신들이 인간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하나는 태양의 아들인 남자. 그 다음에 땅의 딸인 여자. 그 다음에요. 달의 자손인 어떻게 해요? 양성체 인간. 이렇게 세 가지로 놨는데 땅이든 태양이든 어떻게 해요? 다 각자 신에게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양성체 인간만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도 2개고 다리도 4개고 손도 4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머리 회전이나 이러한 것들도 빨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와요? 계속 신도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을 계속 양성체 인간이 계속 끄집어내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가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성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제우스가 둘로 쪼개어 놓습니다. 보면은요. 둘로 쪼개어 놓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로서 어떻게 해요? 둘 사이를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그리워하면서 찾게 된다라는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가 바로 어쩌면 하나의 성의 시초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 보존과 쾌락 추구라고 이야기해서요. 어쩌면 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종족 보존과 쾌락 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요. 보르부 원숭이의 성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르부 원숭이가 인간의 유전자하고요. 영장류이면서도 98%가 공유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행위를 단지 무엇으로만요? 하나의 종족 보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쾌락으로도 갖고 있더라.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보르부 원숭이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족 번영과 그 다음에 하나의 쾌락 추구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의 크리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조가 바로 공통적인 키워드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행동의 정상 기준은요, 사회적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 그 다음에 법적 기준, 하나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 묶어놨죠. 그 다음에 계통 발생학적 기준, 그 다음에 문화적 기준, 그래서 하나의 젠더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7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성행위의 정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는 성건강이라고 이야기해서 WHO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체나 아니면은 정서, 정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신체나 아니면 정신적인 거나 이러한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회적 안녕을 유지한 상태가 바로 성건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성심리 상담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남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불편하다든지 했을 때 그 진단 분류를 우리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무엇으로 보냐면은 DSM으로 보고, 이 DSM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나왔냐면 지금 5까지 나왔죠. 그래서 DSM-5를 기준으로서 지금 병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나가다 보면은요, 성기능 장애, 그 다음에 변태성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적 본능의 표현으로서 뭐 섹스라든지 젠더라든지 섹슈얼리티에 대한 뜻과 그 다음에 한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맨 처음 시초인 성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